안녕하세요, 오코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삿포로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삿포로는 어떤 곳인지 가볼 만한 곳, 맛집, 숙소 추천까지 직접 다녀온 후기와 각종 여행 정보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삿포로 여행 초보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삿포로는 홋카이도에 있는 도시 중 하나고요. 보통 여행은 삿포로 시내보다 주변 근교 여행 위주로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렇고 이런 풍경은 전부 삿포로가 아닌 삿포로 근교 여행지입니다. 보통 삿포로에 숙소를 잡고 오전에 근교 여행을 다녀온 후 삿포로로 돌아와 맛집이나 쇼핑을 즐기는 식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많이 가시는 여행지로는 크리스마스 트리 및 탁신간, 흰수염 폭포 등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는 BA, 그리고 운하를 주변으로 오르골당, 유리공방 등 각종 상업시설과 맛집이 모여있는 오타루, 온천도 즐기고 싶다면 조잔케이, 노보리베츠 등의 지역에 온천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은 이용하고 싶은데 일정이 타이트한 분들은 가파라이너라는 버스가 있는데요. 당일치기 패키지도 있으니 이런 상품들을 알아보고 당일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홋카이도에는 많은 관광지가 있지만 홋카이도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80% 정도의 크기입니다. 3박 4일 또는 4박 5일 동안 서울, 부산, 광주, 속초 전부 둘러볼 수는 없잖아요. 삿포로 여행이 처음이라면 이 정도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삿포로 BA, 조잔케이, 오타루 이렇게 4박 5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고 나오면 도라에몽이 반갑게 환영을 해줍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했으니 엔화를 먼저 출금하러 가볼 건데요. 저는 해외여행마다 트래블 월렛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엔화 출금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일본은 아직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많아서 바로 현금을 출금하러 가보겠습니다. 도라에몽 뒤쪽으로 보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위로 올라가세요. 올라오자마자 인포메이션이 하나 보이는데 왼쪽으로 돌아보면 바로 ATM 기계가 보입니다. 핑크색 ATM기, 이것만 기억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돈 뽑는 건 한국어로 설정이 가능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돈을 찾고 이제 삿포로 시내로 이동을 할 건데요. 신치토세 공항에서 삿포로 시내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는 방법은 JR 열차와 버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JR 열차는 쾌속, 그러니까 급행으로 타시면 삿포로역까지 약 40분으로 가장 빨리 도착하지만 삿포로역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버스는 소요시간이 약 1시간 정도로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삿포로역 외에도 스스키노나 오도리공원 쪽으로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정이 조금 여유롭다던가 숙소가 삿포로역에서 거리가 있다면 버스로 이동도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날이 좋아도 캐리어 들고 이동이 쉽지 않은데 겨울 삿포로는 이렇게 눈이 질퍽이거나 땅이 미끄러워 도보 이동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좋지 않아 눈보라라도 몰아친다면 도보 이용은 많이 고난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신치토세 공항에서 버스로 삿포로 시내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출국장에서 나오자마자 봤던 도라에몽을 마주보는 상태로 오른쪽으로 직진해주세요. 그러면 버스 탑승 표지판이 보입니다. 표지판만 잘 보고 따라가다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는데 한층 아래로 내려와서 내려온 방향 뒤쪽으로 직진입니다. 직진하다 보면 이런 티켓 발권기가 보인다면 잘 찾아오신 거예요. 발권기는 한글 설정이 가능하며 현금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는데 버스는 약 15분 간격으로 배차가 있지만 이미 버스 대기줄이 많이 길더라고요. 한두 대를 보내고 탑승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다행히 두 번째 버스를 탑승했지만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스스키노까지 대기시간 포함 약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면 넉넉하게 일정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삿포로 숙소, 호텔 윙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호텔을 예약한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이 조금 좁게 느껴지긴 했지만 깔끔했고 이 정도 컨디션이라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치는 스스키노역에서 도보 7분 거리로 맛집과 쇼핑몰이 모여있는 중심지와 가깝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묵어보니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삿포로 시내에서 보통 삿포로역, 오도리공원, 스스키노 이 범위 안에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호텔은 이 범위와 반대 방향으로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도리공원이나 삿포로역까지는 도보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한 호텔 주변에는 유흥주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삿포로 시내를 기준으로 스스키노역에서 삿포로역까지는 맛집과 쇼핑몰이 주를 이루지만 스스키노역 아래쪽으로는 유흥주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런 이유로 호텔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지만 아이와 함께 오거나 이런 분위기가 불편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저처럼 호텔에서는 잠만 잘 계획이라 조금 불편해도 저렴하고 깔끔한 곳을 찾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삿포로에 정말 맛있는 생맥주 맛집이 있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삿포로 맥주박물관입니다. 삿포로의 겨울은 해가 빨리 떨어지는 편이라 제가 방문한 시간은 아직 4시 반이었는데도 벌써 어두워졌더라고요. 여행 일정을 짜실 때 해가 빨리 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맥주박물관 외부는 붉은 벽돌 건축물과 노란 조명이 어우러져 정말 멋있었고 옆에 세워진 큰 크리스마스 트리도 멋진 분위기를 더해줬습니다. 박물관 관람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투어가 있는데 성인 기준 1,000엔이며 가이드분의 설명도 듣고 마지막에는 음료도 무료로 제공된다고 해요. 물론 설명은 오디오 가이드로 한글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역사나 삿포로 맥주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서 무료로 빠르게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왜 방문했냐고요? 처음부터 목적은 박물관이 아니라 박물관 마지막 코스인 스타홀에서 맛볼 수 있는 삿포로 생맥주 유료 시음 때문이었습니다. 테스터 세트로 맥주 3종을 주문했고 안주로 땅콩 쌀과자와 치즈도 함께 구매했어요. 맥주 맛이 진짜 예술입니다. 한국에서 마셨던 삿포로 맥주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고 목 넘김이 부드러우면서 거품까지 너무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개척사 맥주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삿포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고풍스러운 건물과 특별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삿포로 맥주박물관 추천드립니다. 삿포로에서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유명한 징기스칸 맛집 다루마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징기스칸이 가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숯불에 야채와 함께 양고기를 구워 먹는 메뉴의 이름이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숯불 양갈비 같은 느낌입니다. 삿포로에는 이런 징기스칸 가게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다루마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항상 긴 대기줄을 서야 합니다. 저도 약 1시간 15분 정도 대기한 뒤에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는 징기스칸 2인분과 안심살입니다. 양고기는 정말 신선했고 야채와 함께 소스에 찍어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 특유의 향 때문에 못 드셨던 분들은 여기서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냄새가 안 난다는 리뷰가 많은데 양고기 특유의 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향이 안 나면 양고기가 아니라고 봐요. 싱싱한 양고기와 함께 삿포로 클래식 생맥주까지 곁들이니 정말 만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양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삿포로의 징기스칸 꼭 한번 드셔보세요. 다만 다루마는 대기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른 징기스칸 가게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숯불갈비가 어딜 가도 맛이 비슷하듯이 징기스칸도 맛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삿포로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포토존 니카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니카상은 스스키노역 중심가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포인트마다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1번은 니카상이 너무 멀리 있어 아쉬웠으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3번은 니카상이 가장 가까이서 찍히기는 하지만 정면이 아니라 아쉬웠습니다. 2번이 니카상이 정면에 위치해 있고 거리도 적당해서 사진이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포인트별로 사진 구도는 이렇게 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카상에서 사진 찍으실 땐 도로 중간 노면전차 승강장인 2번 포인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메가돈 키호테로 이동해 볼게요. 일본 여행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쇼핑 코스 돈키호테에 다녀왔습니다. 돈키호테는 과자, 라면 같은 음식물부터 생활용품, 장난감, 의약품, 심지어 명품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돈키호테 할인 쿠폰을 검색하시면 면세 10%에 추가로 5%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총 15% 할인된 가격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추천 상품으로는 여행 선물이나 산토리 위스키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요. 삿포로의 유명 먹거리 중 하나인 스프카레 밀키트도 구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메가돈키호테의 영업시간은 24시간이지만 계산줄이 엄청 길어요. 저도 약 1시간 정도 줄을 서서 구매를 했습니다. 남들이 안 올 만한 새벽 또는 오전 일찍 방문해야 조금 여유롭게 쇼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돈키호테 삿포로 여행 중 꼭 들려보세요.
일본 유명 라멘 프랜차이즈 이치란 라멘의 야식을 먹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치란 라멘의 영업시간은 오전 4시까지로 놀 거 다 놀고 밤늦게 야식으로 먹기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꽤 긴 줄을 서야 했어요. 늦은 저녁 시간이라 금방 들어갈 줄 알았지만 삿포로에서는 어느 곳을 가든 줄을 서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주문은 키오스크로 가능하며 한글로 설정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주문 상세 용지도 뒷면에 한글로 설명이 적혀 있어 어렵지 않았어요. 약 35분 대기 후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식당에서 자리가 있더라도 직원이 안내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매너라고 해요. 입구에서 기다리시면 친절히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이치란 라멘의 모든 좌석은 독서실 같은 1인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리 앞에는 작은 커튼이 있고 커튼 뒤 주방에서 음식이 전달됩니다. 요구사항도 대화가 아닌 쪽지나 편말로 소통하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주문한 라면이 나왔습니다. 진한 돼지고기 육수와 고기 그리고 면만 들어간 심플한 라면이었어요. 여기에 계란을 추가해 먹었는데 돈코츠 라멘 특유의 진한 육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돼지 육수의 풍미가 깊어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삿포로 여행 1일차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BA 투어 소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